예,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국군의 날 다음 날 개천절 전날 샌드위치. 주식시장이 좀 그렇네요, 여러분. 4분기부터는 진짜 좀 천천히 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종복 방송 제목도, 근데 저게 원래 나는 저거 말고 김복만 전문가가 쓰는 게 내가 원래 처음에 미스터 마켓 할 때 쓰려고 했었던 건데, 월요일 날 아니 먼저 그쪽에 해갖고 어쨌든 부득이하게 부득탐승, 이기려고 집착하면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부정형의 단어보다는 긍정형의 단어를 쓰는 사람이 선호하는데, 그죠? 이기려면 집착하지 말라. 그죠? 그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이에요. 한번 최대한으로 평범하게 핵심 급소만 한번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메인 PD가 있으면 벌써 내가 지난번 때도 추어탕이 가시가 목에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여기 이 PD는 지금 이거 애드립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은 근데 참 특이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 2월 달에 오른쪽 발가락에 수술을 해갖고 수술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신의 한수 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안 났어요, 나는. 근데 그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을 텐데, 거기에 아직도 걸을 때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두통. 내가 허리살, 뱃살을 빼려고 이런 걸 다 얘기하잖아, 방송에서. 훌라후프를 또 간만에 이제 돌리려고 훌라후프를 하나 주문해갖고, 훌라후프가 이제 오늘 해필이면 왔어요. 근데 나는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하는 거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따만큼 두꺼운 게 와갖고 어쨌든 조립을 하고 게시를 한번 했어요. 김게시 말고. 이따만큼 PD 들려요? 그걸 돌리는데 확실히 이게 몸이 둔해서 그런지 한 2바퀴 돌아가니까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훌라후프는 내가 목에 걸고도 뭐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창피해갖고 한 번 더 돌리다가 그게 쭉 흘러내리면서 그 발가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엄지발가락이 피가 나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땐 멍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시커멓게 바뀔 것 같거든요. 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줬냐, 그 통증이 또 안 느껴져요, 또. 그러니까 기존에 아팠던 것보다는 오늘 아픈 게 더 아픈.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강력한 뭔가가 다시 이게 딱 자극을 하는 게 딱 주식시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그 강력한 자극이 들어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이 주식시장에 뒷골 땡긴다. 주식시장에 좀 경계심을 유발시키는 쪽에 자극제만 들어가지, 중국이나 항생처럼 시장을 폭등시킬 수 있는 이런 건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악재만 나오잖아요. 악재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버티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호재가 하나씩 들어오면은 거기서 불을 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첫 번째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하면서, 그리고 하나 더. 어제 SSG 랜더스하고 KT 위즈하고 5위 결정전 할 때 8회까지 SSG가 3대1로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분위기상으로는 무조건 SSG가 이기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운 좋게 KT가 뒤집었어요. 오늘 두산하고 지금 KT가 4대0으로 앞서가잖아요. 분위기, 기세. 주식은 기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주식시장 대세판단법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 전 세계 증시에 비해 우리나라는 갈 때까지 갔죠. 완전히 진짜 초전 박살 못 따라가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일 거려 지금. 여기서 쫄지 마라. 그죠? 이 얘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먼저 몇 가지 이거 한 번 지금 우리가 이게 신의 한 수니까 두 번, 세 번째 바뀌었지요? 아마도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최소 여러분들한테 세 번, 여섯, 일곱, 여덟 번은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그죠? 맞죠? 이거 여러분들 이제 도사 다 돼야 되거든요. 자, 4분기예요.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출발이에요. 대바닥 악재는 최고 매수 기회, 큰 고점 호재는 최고 매도 기회, 큰 상승 후 쌍봉 혹은 삼사는 상투징 후, 파동 완성 후 주추세 이탈은 완전한 상투. 여기에 해당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대바닥은 아니어도 지금 바닥권의 악재만 나오고 있죠? 매수 기회. 대신 이거는 큰 때와 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뭐 사자마자 먹고 싶다. 아니면 분할 매수하고 싶다. 뭐 아니면은 사자마자 물리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전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전략과 전술 중에 부분 전술. 아시겠어요? 그리고 야구 얘기 하나 했으니까 이제 축구 EPL 개막이니까 38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맨시티 펩 감독이든 누구든 우리나라 그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도 마찬가지 144게임 다 이기려고 하지 않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은 확실하게 이기고 만약에 조금 애매하거나 지는 게임일 것 같을 때는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 뭐 추격조나 이런 선수들 경험 쌓게 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장기 레이스 할 때 LA 다저스가 162게임 할 때 지구 우승은 10번 중에 8번을 해도 월드 시리즈 왜 우승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완투 펀치, 강력한 클러치 히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4분기에 지금까지 내용 기가 막히죠.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합니다. 4분기에 여러분들이 홈런을 칠 주식, 최고의 주식 똑같은 거예요.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최고의 주식들이 좀 비리비리할 때 김봉만 전문가 말처럼 해장국거리, 소일거리, 찌개거리 종목 찾고 이게 전략 전술이 되는 거죠. 문제될 거 없어요. 자, 큰 고점의 호재 매도기에 큰 고점은 다우, 독일, 나스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호재는 없죠. 그러니까 최고의 매도는 아니죠. 중요한 거는 문제는 큰 상승 후 쌍봉 혹은 삼탄, 3, 4는 상투 징후, 나스닥은 아직 쌍봉은 아니에요. 파동 완성 후 주추세 이탈은 완전한 상투. 나스닥은 파동은 완성됐으나 주추세가 이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주추세가 이탈될 기미로 여러분들한테 기미상국 말고요. 넥라인으로 얘기해준 첫 번째가 19,500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살짝 밀려도 18,250에서 18,000 플러스 마이너스도 그 주추세 유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안 깨져도 돼요. 그러면 상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도주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 입각, 의거. 나스닥은 신고가가 또 나와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22,500에서 25,000 가는 장이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3,000 넘어서 3,500, 4,000 가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기 전에 여기서 조종을 한 번 더 바꾸고 가느냐, 아니면은 나스닥과 함께 폭락이 나왔다가 마지막 마디에서 그쪽으로 가느냐,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참 뒤 얘기고, 그 중간에 그 어떤 좋은 상승장이 여러분들 앞에 조만간 펼쳐질 겁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영상을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해서 틀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나는 거의 컨디션이, 지금 호흡도 되게 가빠르거든요, 지금. 컨디션이 저세상 컨디션이라 중간중간에 좀 물도 마시고 좀 그러려고 영상 틀 때도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이야기한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 되게 숨차다. 요거 지금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바닥, 큰 고점, 큰 상승, 그 다음에 파동 완성. 요거를 지금 나스닥에 적용시켜서 한 건데, 저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뭐 항생, 아니면 독일, 그 어떤 시장도 여기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살짝 푸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명 정도 왔나요? 이 토마토 뼈를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면 준비한 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시장 4분기의 최고의 장점,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들 심리 저세상 갖고 종목들 다 나락으로 갔고, 근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다 나락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 반도체. 얘들만 나락으로 갔지, 2차 전지하고 AI, 로봇 이런 것들은 벌써 옛날에 나락으로 갔다가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조선주, 금융주, 자동차, 전력설비, 방산 등등등등은 신고가입니다.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장이 왜 좋은지, 그리고 향후에 얼마큼 좋을 건지를 100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거 그냥 글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 13개 정도 적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가 안 좋은 거냐면요, 일반인들 체감.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가 변동성 요인 뉴스밖에 없는 거. 그걸 역발상을 해야 돼요.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나오는데도 장이 안 무너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환율 얘기 하나만 갖고 좀 얘기해 볼까요? 결국은 환율이 급락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 스투핏 강약 에센트를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주식 팔고 있는 외국인들 머리가 빈 거죠. 근데 환율이 급락해서 저자들이 얻을 수 있는 환차익보다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나올 수 있는 손실이 클 것 같을 때는 팔긴 팔죠. 근데 지금 종목들 그렇게 갈 만한 종목이 없잖아요. 삼성전자만 매도하는 거를 빼면은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감을 갖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숫자가 왔으면 이거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일 랭킹쇼도 휴일이라 이거 안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역사 속으로 묻히는 거지 뭐. 자, 다시 이쪽으로.
잠깐 숨고르기 했다가 여기서 영상 딱 틀어주고 가면 좋은데 잠깐 숨고르기 했다가 나스닥 및 해외 시장에서부터 한번 중요한 얘기 좀 해볼 테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광분하다가 이게 저기 하고 이거 뒷골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방송 중에. 요럴 때 영상이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존 영상을 들 걸 그랬나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자, 주식시장 대세판단법 의거 지금 4분기 대세판단법에 나스닥 및 해외시장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한 거 지금 나스닥하고 해외시장은 고점에서 악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죠. 자, 대신 단점이 있어요. 요런 게 이제 주식들이 기똥차게 안 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못 가는 요인이 돼요. 단점은 나스닥은 파동이 완성됐다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파동이 만들어지려면 에너지가 모여야 되겠죠.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분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시장은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은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면 노프라보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 때는 굳이 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미국장이 이번에 반등 줄 때 여기 61선을 못 넘어가고 나스닥이 여기를 못 넘어가고 여기쯤에서 골골골골골골 거리고 있었으면은 이건 도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쯤에서 골골골골 거렸으면은 이게 삼각형 패턴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급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왜냐면 우리는 추세 패턴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그게 19,000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여러분들이 횡선을 그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조종을 받고 이렇게 돌아버린다. 그러면 여기 이것이 이중바닥형 패턴으로 돼가지고 이걸 넘어가는 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이렇게는 죽어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기 화면 보이죠 지금? 나중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잘 모으느냐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거기에 이게 지금 항생이거든요. 항생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항생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항생처럼 올라갈 주식을 찾아라. 중국 시장처럼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라. 100% 2차 전지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역배열에 있는 대표적인 주식은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 뭐 금융, 조선, 방산 등등등등은 다 정배열이잖아요. 더군다나 항생 같은 경우는 이거 원래 여러분들은 항생보다는 중국이 익숙하죠. 여기까지 빠졌죠.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빠졌죠.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빠지면서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락장을 가장 최근 내는 1년, 2년, 3년, 거의 4년 하락장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이 N자형의 목표치로 가면 여기가 1차 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보통 기세라는 거 얘기했죠. 어떤 식으로든 눌려도 다시 가면서 25,000에서 27,500 쪽으로다가 계속 상승장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이거 차이나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차이나가 완전히 2021년부터 1년, 2년, 3년을 하락하고 1년, 2년, 3년을 하락하고 여기서 이중바닥까지 만들어졌어요. 내가 그래서 2차 전지도 지난번에 밀릴 때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한번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더 밀렸으면 더 가파르게 더 빨리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밀릴 때 털릴 사람이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을 하락하고 큰 이중바닥을 1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반년 올라가고 반년 하락하면서 이중바닥을 만들어 놓고 부양책을 내더니 그냥 날아가죠. 그러면은 1년, 2년, 3년 전에 사서 물린 사람도 이쯤이라고 볼게요. 3년 전에 사서 물린 사람도 결국은 수익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 나오죠.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 우리나라 업종 중에는 대표적인 역배열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말고 화학 섹터도 이렇게 대표적인 역배열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연관성이 있으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또 얘기해 볼까요?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들이 세게 못 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쪽으로 이란에서 미사일 쐈을 때도 왜 해피려면 지금이지부터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하고 무역전쟁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중국 덕 보겠다고 하면은 그거 갖고 트럼프 후보자가 또 우리나라 공격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국 관련주 세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중국하고는 관세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주식시장은 누구를 보고 시장을 판단할 것이냐.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완전 극과 극의 시장이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차이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이거 닥스입니다. 이런 장에서 상투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또 운대가리 없게 닥스도 단기 조정권에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닥스가 조정을 이쪽으로 예쁘게 잘 받고 나스닥도 이쪽으로 조정을 예쁘게 잘 받고 다시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닥스도 드디어 이 DAX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생으로 얘기합니다. 독일 본주식 시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2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8,500 플러스 마이너스 19,000에 박스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다 도해보세요. 얼마 나오겠어요? 21,500에서 22,000. 닥스 지수가 10% 이상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정을 잘 받고 올라가면. 이런 걸 볼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될 거였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여길 쳐올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기를 못 넘어가고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중요한 신의 한 수예요. 이런 거 잘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회 풀렸다. 자, 그래서 나스닥 해외 시장 고점 얘기했고 단점은 파동이 완성된 것인데 또 다른 파동이 나오려면 에너지 모아야 이렇게 박스권. 자, 국내장은 큰 바닥은 아니지만은 저점에서 악재를 만난 거죠. 저점에서 악재는 무조건 매수죠. 고점에서 악재도 매수인데. 그죠? 그거 플러스는 이제 요건 좋은데 기회로 얘기할 때는 저점에서 악재를 만난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라는 거니까. 거기에 시가총액 상위 외국인 매도출에 시가총액 상위의 외국인 매도출이지 주식시장을 매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외국인 매도가 출회가 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불쌍한 거죠.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거기에 장기 하락 최고의 기존 주도주는 개인 선호주예요. 개인 선호주. 외국인 선호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국인들도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매도 레포트 1년 동안 한 보통 종목별로 6개에서 20개 나올 때 외국인들도 2차 전지는 주워 담았어요. 외국인들도. 기관들은 안 담았어도
기관도 담은 주식은 있어요. 매도 레포트가 보통 6번에서 20번 나올 때 이 기관 외국인도 그 기간 동안은 주소 담았어요. 거기에 최근에 개인들이 그들 주식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바닥에서 큰 바닥에서 악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니다. 그치만 악재가 나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외국인 매도가 출회가 돼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파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거시기하게 보이는 것이지 시장을 파는 건 아니다. 장기간 하락한 최고의 기존 주도주는 개인 선호주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최근 1년 동안 매도 레포트 6번에서 20번 낼 때 몇백만 주, 많게는 몇백만 주에서 적게는 몇십만 주씩 그들이 샀다. 제약 및 설비, N방산 등은 너무 많이 상승한 게 부담.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쪽이 되게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나쁜 건 하나도 없죠. 저런 것 때문에 심리가 약간 거시기한 건 맞아요. 심리가 거시기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여기저기서 변동성 요인이 출해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종복처럼 이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향후를 되게 좋게 보는 거고요. 향후에 대한 판단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거시기한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비관론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장 빠지기를 기다리는 건데 지수가 설령 빠질 수는 있어도 대박이 날 수 있는 조건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주식은 왜 하는 거죠? 주식은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 거예요. 향후에 좋아질 걸 생각할 때는 진짜 좋은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안 좋아지면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죠. 다만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나스닥 및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현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황. 그래서 각각의 기술적 분석 및 주요 지지와 저항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신의 한 수에서 이미 얘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는 영상을 안 틀고 시간 관계상 바로 직전 신의 한 수예요, 여러분. 9월 25일 신의 한 수에서 이 나스닥 시장 밀리는 쪽 여러분들 여기 한번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9월 25일 날 나는 2만을 깨는 흐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알아들은 분들은 지금 뭐 땡큐 베리 머치 익스큐스미죠. 그죠? 예. 그리고 아마도 미스터 진단에서도 다음 주 전략 얘기할 때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이에요. 결론은 좋은데 그죠? 결론은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고 이 조정을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조대를 보시면 10월 첫째 주쯤 정도 가서는 장에 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를 계속 얘기해 준 거고 지금 거기서 딱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필이면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까지 날아가 버렸고 어제 구인 나왔고 ISM 지표까지 나오면서 파웰 의장이 경제 전망에서 금리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저렇게 버팅기니까 우리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인 수준하고 다르죠. 이거 나스닥 이거 안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나스닥 지금 상태면 저거 분명히 19,500에서 19,500으로 밀려야 되는데 지금 2만에 붙어 있잖아요. 반대 현상 나오죠. 우리는 폭락하는 시장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러다가 이거 장 안 빠지면 어쩌지? 라고 오히려 내가 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거. 요 정도 얘기해주면 이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신의 한 수일걸요?
대신 이제 여기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장이 이제 한 차례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언론에서 광분하고 강세장 얘기 나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되면 내가 먼저 얘기해 줍니다. 이 종목은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지금 나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나스닥이 안 빠질까봐 쫄고 있다 정도 날 것으로 지금 얘기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마 향후 시장이 궁금한 사람들은 지금 얘기는 300년 묵은 동자삼 먹은 느낌일 것 같은데 느낌에 이걸 얘기를 해버리네. 나 본능적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요,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처럼 움직일 때 나는 나스닥 시장도 같이 빠지면서 최대치로 봤을 때 우리나라 340 초반에서 335면은요. 나스닥으로 얘기를 하면 19,000이 아마 언급이 돼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19,000이에요, 19,000.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면. 정상적으로는 지금 나스닥이 25,000에서 19,500에 박스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340 초반으로 밀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340 초반으로 밀려 있는 걸로 보면 나스닥은 지금 19,500을 깨가지고 19,000이 위태위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인 중에 하나는 항생이 무차별적으로 폭등하는 것도 이유가 있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항생 얘기도 하면 진짜 재미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그날 마켓텐에서 항생 21,500 정도에 왔을 때 단기 고점에 징후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800이 밀리더니 보이죠, 여러분? 거기서 800이 밀렸던 거예요, 이게 야간장에. 그러더니 거기서 1,000이 더 올라갔어요. 이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이러니까 내가 중국 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쪽은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식합니다. 분석과 전망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장이 이래요, 여러분. 해외 증시가 이래요.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각각의 기술적 분석 및 주요 지지와 저항 아까 얘기한 걸로 정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거까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이토마토 페리 맞아요?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어. 해주면 좋은데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자,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으나 나스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19,750 쪽으로다가 살짝 꼬리를 달 수 있기 때문에 19,500으로 놓는 게 맞아요. 나스닥은 여전히 19,500에서 그 다음에 25,000의 작은 박스권인 거에 통으로 박스권은 이제 19,000에서 21,0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딱 중심값이에요. 이쪽은 절호의 매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신의 한 수 하나만 더 얘기해 줄 테니까 다음 주가 신의 한 수가 없죠. 다음 주인가 쪽에서 내가 야간 방송하면 많이 관심 가져보세요. 향후 5일에서 9일 사이 정도면 바닥이 완성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비리비리 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추가적으로 5일에서 길면 9일 정도 그냥 빌빌빌빌 거릴 수는 있지만은 그 뒤부터는 상방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해 보시면 그럼 우리나라는 네크라인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종복이가 네크라인을 얘기할 때 340에서 335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기준 양봉인 거거든요. 여기가 333이에요.
그 다음에 340은 우리나라의 그 마디의 중심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마디의 중심값.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하락 N자형의 목표치는 이렇게 되는 목표치가 나와가지고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320을 깨서 31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 수준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초등학생용 기술적 분석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거.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엄청나게 길게 올라갔다가 급락 조정이 나왔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 다시 조정을 받았고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베끼고 다시 흐르고 있는 거라 이럴 때는 하락 N자가 아니고 전저점이거나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거나 전저점은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깨고 진짜 이쪽으로 갈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스닥이 19,000을 깨고 18,500 쪽으로 밀릴 때 나오는 지수대지 그전에는 이쪽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 수 있는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돌을 때 중국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올 확률도 높고 여기에서 지지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며 설령 내려와도 여기서 돌고 돌 때도 우리가 첫 번째 마디가 되게 컸고 두 번째 마디가 커지면서 세 번째 마디는 조금 작아졌지만 그럼 네 번째 마디도 작아질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에너지를 지금 한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에너지를 모았잖아요. 이거 진짜 운 좋으면 일으키도 돼요, 여러분. 이 토마토 펠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주기 원하지.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간들, 이렇게 가건,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빨리 끓으면, 그게 나는 중국도 걱정되는 거예요. 빨리 뜨거워지면 식는 것도 빨리 식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치의 바닥은 바닥을 다질 때 엄청나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거고요. 안 좋은 얘기는 다 나와라 이거. 그런 거를 받아내는 기간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가나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혹시 모를 만약을 또 대비하는 게 또 이종복 스타일이잖아요. 얘기하겠습니다. 단기 레크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고 해서 현금 확보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비중 확대 의견 주고 싶은 게 내 의견이에요. 뭔 현금 확보예요? 비중 확대지.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 못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주든 뭐든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을 던져라. 그걸 던져라. 만약에 네크라인을 깨고 내려갈 것 같을 때는 신고가권을 그냥 다 던지고 그냥 2차 전지나 그죠?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질 때는 제약주가 훨씬 유리합니다. 2차 전지나 제약주 쪽으로 그냥 확 밀어 넣으면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때는 전력 설비도 흐를 수 있거든요. 손절이 아니고 추가 매수죠. 나는 그런 의견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는 이제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텐션. 아마도 지금 조정장이 향후에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이거 보세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다. 어떤 단어가 적절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국어 단어가 좀 약해요. 지금 조정장이 향후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 기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앞에 써서 최고의 기회를 더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의 조정이 기회인 거에 더 간절한, 더 강조하고 싶은 단어까지 썼다 이거죠. 아마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의 업종 대표주서부터 종목들을 내가 주말에 한 400에서 600개 차트 다 돌린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주식 하나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들 체감이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지. 안 좋을 수 있지. 왜? 지금 그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들은 기관과 외국인 저자들이 4, 5, 6, 7월 달에 무차별적으로 매수해갖고 올라간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주,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주식 위주로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걔들은 주식시장이 신고가 갈 때 저점 깨지고 땅굴 팠잖아요. 멀쩡한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금용주나 조선주나 뭐 이쪽은 너무 상투일 것 같고, 그렇다고 뭐 AI나 뭐 반도체 장비나 얘네들은 침체기에 있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제약주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전력설비도 은근슬쩍 빠지다가 이미 고점으로 어느 정도 다 붙어 있고, 그나마 LS하고 몇 종목만 간드랑간드랑거리게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여러분? 내 눈에는 이 토마토 피에르? 내 눈에는 뭐만 보인다? 2차 전지만 보인다. 내 눈에는 2차 전지만 보인단 말이야 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에도 나와요, 여러분. 주식시장 대세 20년 대세 분석 얘기해드렸었죠.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은 이미 자다가 일어나서 브리핑하라고 해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약에 월스트리트에서 이 주식시장 대세 20년 대세 분석을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에 한 1조 달러 투자하겠소 그러면 나 그거 설득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주식시장과의 관계 그때그때마다의 시장과 주도주 이 20년 동안의 어떤 이 흐름을 놓고 결론을 내려봤을 때는 그거 이상의 좋은 판단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 주식시장 마스터 해갖고 2000년에서 2017년까지 17년간 삼성전자하고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분석하는 거 보이죠? 2007년 고점 후 2009년 급락까지 지수가 마이너스 56%일 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50% 수준. 무슨 말인지 삼성전자 고점에서 반토막 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2, 3주 사이에 여기서 땡 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땡 랄로 만들어 놨죠? 말도 안 되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던지면 주식하지 마라. 그죠? 주식하지 마라. 여기서 삼성전자로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나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항상 선행하거든요. 삼성전자는 항상 시장을 선행하는데 시장보다 앞서가고 시장보다 덜 빠지고요. 이번에 처음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고 항생이 지수가 30%, 중국 시장이 지수가 30% 가까이면 웬만한 중국 주식은요, 종목 하나 잘 잡은 사람들은 기본 더블 이상 다 났을 거예요, 아마. 중국 시장이 지수가 30% 가까이 올라가는데 88,000원에서 6만 원을 깨서 앞자리가 8, 7, 6, 5 4개 반토막. LI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 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주 목요일 향후 5거래일에서 9거래일 뒤 다시 변곡점인데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고 핵심주 매수의 절호의 기회를 한번 노리시면 좋을 것이고, 그들 종목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거나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털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내가 봤을 때는 털리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들어갈 때만 하나만 우리가 구분 한번 해볼게요. 고점에 몰린 분들과 신규 매수자는 구분해서 대응하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가 아니고 높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말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현재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거. 해외 증시 강세, 중화권 급등, 금리 인하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 속에 원화가 1300 중반에 있는 이 부분. 그러면 향후에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지 않는 한 원화는 강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올 수 있는 게 전화라면서요. 집 나간 외국인 불러들이는 가장 최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원화 강세. 원화 강세가 자신이 있을 때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원화 강세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집을 나가겠어요? 스투핏이죠, 스투핏. 거기에 장기간 소외받은 최고의 섹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6개월 가까이, 빠르면 4월달, 일반적으로 5월달부터 반도체 소부장 반에 반토막 난 게 수두룩하죠. 여기서 빠지면 얼마가 더 빠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외국인의 매도는 삼성전자 등 특정 종목에 국한된 것이라는 거. 그런 것이 지금 시장의 최고의 장점이요, 좋은 점이요, 향후 4분기 연말장으로 가는 장이 기대가 되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안 가르쳐 주지. 아까 나스닥 요거 한번 했죠. 이턴 팬이. 아까 나스닥 이거 연장파 걸리는 거 얘기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6월 11일까지 지난 3월 중순에서 6월 11일까지 무엇이 찝찝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냐면, 이 나스닥 시장이 여러분 시간이 없어갖고 섹터 얘기는 어차피 근데 이게 다음 주 한글날이라 쉬는 날이 있어서 미스터 진단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듯 하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이 올라가는 파동 중에 이 끝 파동으로 가기 전에 여기 파가 되게 깊고 크거든요. 여기 파가. 이 목표치가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 응용파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번 더 위로 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일 경우 진짜 징그럽게 부도 맞을 것처럼 폭락했잖아요. 여기가 되게 강력하게 밀려 내려왔죠. 여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게 강력하게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만큼 반등 나왔다가 지금 요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잖아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얼마든지 나와도 이거 100% 다시 되밀려야 됩니다. 다시 되밀리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길면서 이 241선을 완만하게 누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직 멀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작게 보여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게 우리가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게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이것도 한 10%는 되는 거라는 거죠. 요렇게만 놓고 보면 여러분 요거를 또 요렇게 놓고 보면 딱 봐도 요거 지금 하락 N자로 빠져가지고 여기 저점이고 조금 딱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만한 위치로 보이는 거 보이죠? 이게 나스닥이 조정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했다가 요거 못 넘어가고 다시 이쪽으로 되면 1, 2, 3, 4, 5로 돼서 이 저점 깨지면 또다시 나락으로 가는 차트지 않습니까?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런 거를 주식으로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머리,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 주식이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안 좋은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나 국내 지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 점도 좀 안타깝죠. 지금 시간 얼추 마무리할 때 될 것 같은데? 몇 분 전이라고요? 보세요, 그죠? 한 5분 전에 얘기해줬어. 어쨌든 뭐 요새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쐐기 패턴이 얼추 마무리가 돼요. 여기도 보시면 엄청나게 큰 파동.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도 이런 파동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던 거죠. 여긴 되게 좁잖아요.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쪽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조금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자 주봉 월봉으로 놓을게요. 이게 제일 진짜 이게 방송상으로 할 것 같아서 좀 저기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쌍봉이잖아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이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쌍봉이 돼 있는데 이런 거 비중 축소 내보내면 사실 욕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진짜 그죠? 삼성전자는 이 월봉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7만 원에서 7만 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까지만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반대입니다. 하이닉스는 슈팅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얘기했었잖아요. 살짝 깰 수는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완벽한 주도주죠. 그럼 쌍봉을 그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밀려도 쌍봉을 그리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0만 원대까지는 올라갔다가 밀려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외봉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2차 전지는 쌍바닥이거나 하락 쐐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강력한 건 2차 전지가 더 강력한 거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네요. 이 정도면 신의 한 수 퍼펙트 할 겁니다. 환율 얘기는 미스터 진단에서 하기로 해요. 끝하면 끝인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보겠어요? 내일은 나도 방송 안 할랍니다. 개천절이에요.